한국 중년 남성과 가장 많이 결혼하는 외국 여성들이 어느 나라에서 오는지 베트남, 중국, 태국을 비롯해 무려 10개국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이라는 게 단순히 국적의 차이만으로 끝나는 건 아니죠. 문화와 생활 습관, 그리고 세대와 나이 차이까지. 이 모든 것들이 얽혀 있을 때 부부 생활은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오늘은 한국의 중년 남성들이 가장 많이 결혼한 10개국 여성과의 문화 차이와 부부 간의 솔직한 현실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도 이런 커플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1. 베트남. 첫 번째로 만나볼 나라는 베트남입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한국 남성과 가장 많이 결혼하는 외국 여성이 바로 베트남 출신이죠. 베트남도 우리나라처럼 유교 문화권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가정을 중시하는 가치관은 놀랍도록 비슷해요. 하지만 막상 결혼해서 살다 보면 생각보다 차이점이 많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먼저 식생활부터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쌀국수와 팟타이 정도가 아니에요. 베트남 요리는 향신료 사용이 많고 생채소를 즐겨 먹죠. 한국 아저씨들이 좋아하는 뜨끈한 국물 요리보다는 시원하고 상큼한 음식을 선호합니다. 언어 문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베트남어는 성조 언어라서 같은 단어라도 높낮이에 따라 뜻이 완전히 달라져요. 한국어를 배우는 것도 우리가 베트남어를 배우는 것도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종교적 차이도 있습니다. 베트남은 불교와 가톨릭이 혼재되어 있는데 명절이나 제사 문화에서 미묘한 갈등이 생기기도 해요. 그런데 가장 큰 차이는 나이입니다. 베트남 여성들은 대부분 20대 초중반에 결혼하는 경우가 많아서 한국의 40에서 50대 중년 남성과는 10살에서 많게는 20살 이상 나이 차이가 납니다. 경기도 안산에 사는 김모 씨 52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엔 젊고 예뻐서 좋았는데 말이 안 통하고 생각하는 게 너무 달라서 힘들 때가 많아요. 아내는 한국 드라마나 케이팝을 좋아하는데 저는 그런 게 뭔지 모르겠거든요. 하지만 긍정적인 면도 분명 있습니다. 베트남 여성들은 대체로 성실하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정신이 강해요. 시부모님을 잘 모시고 집안일도 열심히 합니다. 젊은 에너지로 중년 남성에게 활력을 불어넣어주기도 하죠. 문제는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눈치로 알아채길 바라는데 베트남 사람들은 좀 더 직설적인 편이에요. 이 때문에 내 마음을 몰라준다는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특히 본국 가족 부양 문제로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베트남의 경제 수준이 한국보다 낮다 보니 아내가 친정에 송금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죠. 남편 입장에서는 왜 우리 가정보다 친정을 더 챙기나 하는 서운함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부부들은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고 있어요. 특히 아이가 생기면서 더욱 끈끈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중국. 두 번째로 만나볼 나라는 중국입니다. 지리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죠. 중국과 한국은 같은 한자 문화권이고 유교 전통을 공유하고 있어서 다른 나라에 비해 문화적 공통점이 많습니다. 효도, 가족 중시, 교육열.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비슷해요. 하지만 막상 결혼해서 살아보면 닮은 듯 다른 차이점들이 보입니다. 우선 중국은 워낙 큰 나라다 보니 지역별 문화 차이가 커요. 북쪽 동북 삼성 출신과 남쪽 광동성 출신은 아예 다른 나라 사람 같을 정도입니다. 음식 문화도 다릅니다. 중국 요리는 기름을 많이 쓰고 향신료도 강해요. 한국 아저씨들이 좋아하는 담백한 국물 요리와는 거리가 있죠. 특히 동북 삼성 출신들은 매운 걸 잘 못 먹어서 김치찌개나 떡볶이 같은 한국 음식에 적응하기 어려워합니다. 명절 문화도 미묘하게 달라요. 춘절 중국의 설날과 한국의 설날이 비슷하지만 세세한 풍습은 다르거든요. 시부모님께서는 우리 며느리가 중국식으로 한다고 섭섭해하시고 며느리는 내 방식도 존중해달라고 생각하죠. 흥미로운 점은 중국 여성과 결혼하는 한국 중년 남성의 나이 차이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겁니다. 보통 5살에서 10살 정도 차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인천 차이나타운 근처에 사는 박모 씨 48세는 이런 경험담을 들려줍니다. 아내는 헤이룽장성 출신인데 성격이 시원시원해서 좋아요.
하지만 가끔 중국이 더 크고 역사도 길다는 식으로 말할 때가 있어서 기분이 상하기도 해요. 이게 바로 중국 여성과의 결혼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현상입니다. 다른 동남아 국가 출신 여성들과 달리 중국 여성들은 자국에 대한 자부심이 강해요. 때로는 한국보다 우리나라가 더 잘났다는 식의 자존심 대결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어요. 중국 여성들은 비교적 현실적이고 경제적 안정성을 중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 전부터 남편의 경제력을 꼼꼼히 따져보고 결혼 후에도 가게 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해요. 한국 남성들 입장에서는 아내가 너무 돈 계산을 잘한다고 느낄 수 있지만 반대로 보면 가정 경제에 책임감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언어 문제는 상대적으로 덜합니다. 중국어와 한국어 모두 한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서로의 언어를 배우는 게 다른 나라에 비해 쉬워요. 특히 조선족 출신 중국 여성들은 한국어를 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차이점들에도 불구하고 같은 문화권이라는 장점은 분명해요. 제사나 차례 같은 전통 의식을 이해하고 시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3. 태국. 세 번째로 만나볼 나라는 미소의 나라 태국입니다. 태국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 따뜻한 날씨, 맛있는 음식, 그리고 밝고 친절한 사람들을 떠올리실 거예요. 실제로 태국 사람들은 정말 낙천적이고 밝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태국은 불교 국가입니다. 국민의 90% 이상이 불교도죠. 그래서인지 마음이 여유롭고 화를 잘 내지 않아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와는 정반대예요.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원에 사는 이모 씨 50세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아내가 태국 사람인데 정말 성격이 좋아요. 제가 화를 내도 웃으면서 받아줘요. 하지만 가끔 답답할 때가 있어요. 뭔가 급한 일이 있어도 사바이 괜찮아, 천천히라고 하거든요. 이런 문화 차이는 일상생활에서 크고 작은 갈등을 만들어내요. 한국 아저씨들은 왜 이렇게 느려 터졌나 하고 답답해하고 태국 아내들은 왜 이렇게 급해하나 하고 이해하지 못하죠. 태국 여성과 결혼하는 한국 중년 남성들의 나이 차이도 상당합니다. 보통 10살 이상, 많게는 15에서 20살까지 차이 나는 경우가 흔해요. 젊고 예쁜 아내를 만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경제적 기대치의 차이예요. 태국의 평균 소득이 한국보다 낮다 보니 태국 여성들은 한국 남편에게 경제적으로 많은 기대를 하게 돼요. 부산에 사는 김모 씨 54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가 친정에 매달 100만 원씩 보내달라고 해요. 태국에서는 큰돈이래요. 하지만 저희한테는 부담이 크거든요. 그렇다고 안 보낼 수도 없고. 이런 경제적 부담 때문에 갈등을 겪는 부부들이 많아요. 특히 태국 여성들은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강해서 친정 부모나 형제들을 경제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음식 문화도 꽤 다릅니다. 태국 음식은 맵고 새콤하고 달면서도 짠맛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있어요. 처음엔 신기하고 맛있다고 느끼지만 매일 먹기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언어 문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태국어는 성조 언어라서 발음이 어려워요. 게다가 태국 문자는 아랍어처럼 구불구불해서 읽기도 어렵죠. 반대로 태국 여성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것도 쉽지 않아요. 하지만 태국 여성들의 장점도 분명해요. 일단 성격이 밝고 긍정적이에요. 한국의 중년 남성들에게는 이런 밝은 에너지가 새로운 활력이 되죠. 또한 불교 문화권이라서 마음이 평온하고 큰 욕심이 없어요. 종교적 차이는 있지만 불교는 다른 종교에 대해 관용적이어서 큰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어요. 오히려 시부모님들이 며느리가 마음씨가 곱다고 좋아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겠죠. 성격은 밝고 좋지만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미리 충분히 대화하고 합의점을 찾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4. 미국. 네 번째로 만나볼 나라는 미국입니다. 지금까지의 아시아 국가들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여주죠. 미국 여성과 결혼하는 한국 중년 남성의 경우는 좀 특별합니다. 대부분 유학이나 직장 관계로 미국에서 오래 살다가 만난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한국에서 영어 강사로 일하던 미국 여성을 만나거나요.
문화 차이부터 살펴볼까요? 미국은 개인주의 문화가 강합니다. 한국의 집단주의, 가족 중심 문화와는 정반대죠.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서울에 사는 최모 씨 47세의 경험담입니다. 아내가 미국 사람인데 처음에는 문화 충격이 컸어요. 시부모님께 인사하러 갔는데 아내가 그냥 하이 맘 하고 끝이더라고요. 절을 하거나 정중하게 인사하는 게 없어서 어머니께서 좀 서운해하셨죠. 미국 여성들은 자기 의견을 분명하게 표현해요. 한국의 전통적인 가부장적 사고방식과는 맞지 않을 수 있어요. 남편이 결정하면 따라간다는 개념이 없거든요. 모든 것을 대등한 입장에서 토론하고 결정하려고 해요. 하지만 이런 차이가 나쁘기만 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한국의 중년 남성들에게는 새로운 자극이 되기도 해요. 아내를 통해서 다른 사고방식을 배우게 되고 정신적으로 젊어지는 경험을 하기도 하죠. 나이 차이도 다른 나라에 비해 크지 않은 편이에요. 보통 5살 이하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연애 결혼의 비율도 높고 서로를 동등한 파트너로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기도 분당에 사는 박모 씨 52세는 이렇게 말해요. 아내 덕분에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남자는 이래야 한다, 아내는 저래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느껴져요. 언어 문제는 상대적으로 덜해요. 미국 여성과 결혼하는 한국 남성들은 대부분 영어를 어느 정도 할 줄 알거든요. 하지만 미국 여성이 한국어를 배우는 건 쉽지 않아요. 특히 높임말이나 호칭 문화는 정말 어려워해요. 종교 문제도 있어요. 미국은 기독교 국가이긴 하지만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고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문화예요. 반면 한국은 아직도 집안의 종교를 따라가는 경우가 많죠. 이 부분에서 갈등이 생기기도 해요. 자녀 교육 문제에서도 차이가 나타나요. 한국 아버지는 아이에게 좋은 대학에 가라고 압박하는데 미국 어머니는 아이가 하고 싶은 걸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교육관의 차이로 부부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국 여성과의 결혼에는 분명한 장점도 있어요. 첫째,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경우가 많아서 남편에게만 의존하지 않아요. 둘째, 개인의 꿈과 목표가 뚜렷해서 서로의 성장을 응원해줘요. 셋째, 갈등이 생겼을 때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대화하려고 해요. 결국 미국 여성과의 결혼은 한국 중년 남성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는 경험이 될 수 있어요. 물론 그만큼 변화에 대한 용기와 열린 마음이 필요하겠지만요. 5. 일본. 5번째로 만나볼 나라는 일본입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이면서도 가장 복잡한 감정을 가진 나라죠. 일본과 한국은 정말 비슷한 점이 많아요. 같은 유교 문화권이고 비슷한 근대화 과정을 겪었고 사회 시스템도 흡사하죠. 그래서 다른 나라에 비해 문화 적응이 빠를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바로 비슷하지만 다른 미묘한 차이 때문입니다. 대구에 사는 김모 씨 49세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아내가 일본 사람인데 처음에는 한국과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살다 보니 표현 방식이 많이 달라요. 저는 직접적으로 말하는 편인데 아내는 돌려서 말해요. 그래서 무슨 뜻인지 모를 때가 많아요. 일본 문화의 가장 큰 특징은 혼내와 다테마에입니다. 혼내는 진심, 다테마에는 겉으로 드러내는 말이나 행동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진심을 쉽게 드러내지 않아요. 항상 예의 바르고 정중하지만 속마음은 알기 어려워요. 한국 남성들은 이런 점이 답답하다고 느껴요. 내 아내가 진짜로 뭘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화가 났는지 기분이 좋은지 알 수 없다고 하소연하죠. 반대로 일본 여성들은 한국 남성의 직설적인 표현 방식을 부담스러워해요. 한국에서는 사랑한다,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하잖아요. 일본에서는 그런 감정 표현을 많이 하지 않거든요. 나이 차이는 다른 동남아 국가에 비해 크지 않은 편이에요. 보통 5에서 10살 정도 차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일본 여성과 결혼하는 한국 남성들은 주로 직장 관계로 만나거나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 여성을 만나는 경우가 많아요. 생활 습관은 정말 비슷해요. 집안에서 신발을 벗고 밥을 젓가락으로 먹고 목욕탕 문화도 비슷하죠. 하지만 세세한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 한국은 정문화가 강하잖아요.
가족이나 친구와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감정을 나누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일본은 개인의 영역을 존중하고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걸 선호해요. 서울에 사는 이모씨 51세는 이런 경험담을 들려줍니다. 아내와 결혼한 지 5년이 됐는데 아직도 서로에게 완전히 마음을 여는 것 같지 않아요. 물론 사랑하지만 뭔가 벽이 있는 것 같달까요? 언어 문제도 있어요. 일본어와 한국어는 문법이 비슷하지만 발음이나 억양은 달라요. 특히 일본어의 높임말 체계는 한국어보다 훨씬 복잡해요. 상황과 상대방에 따라 말투를 바꿔야 하거든요. 역사적 문제도 민감한 부분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도 주변 사람들이나 시부모님들이 일본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계신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일본 아내들이 상처받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좋은 점도 많아요. 일본 여성들은 집안일을 정말 꼼꼼하게 해요. 청소, 정리정돈, 요리까지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해요. 또한 예의 바르고 남편을 잘 내조해주죠.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아요. 일본도 교육열이 높은 나라라서 아이 교육에 대해서는 한국 아버지와 일본 어머니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 일본 여성과의 결혼은 가깝고도 먼 나라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비슷해 보이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고 그 차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6. 필리핀. 6번째로 만나볼 나라는 필리핀입니다. 7천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나라죠. 필리핀의 가장 큰 특징은 가톨릭 문화입니다. 국민의 80% 이상이 가톨릭 신자예요. 그래서 가족을 정말 중시하고 아이들을 무척 사랑해요. 이 부분에서는 한국과 비슷한 면이 있어요. 또 다른 장점은 영어를 잘한다는 점이에요. 필리핀은 미국의 지배를 받았던 역사가 있어서 영어가 공용어거든요. 그래서 언어 소통 문제가 다른 동남아 국가에 비해 적어요. 성격도 대체로 밝고 낙천적이에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해요. 한국의 중년 남성들에게는 이런 밝은 에너지가 큰 활력이 되죠. 인천에 사는 박모 씨 53세의 이야기입니다. 아내가 필리핀 사람인데 정말 성격이 좋아요. 제가 힘들어하면 항상 위로해주고 웃음을 잃지 않아요. 덕분에 저도 많이 밝아졌어요. 하지만 문제도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 부담입니다. 필리핀 여성들은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정말 강해요. 본국에 있는 부모님, 형제자매들을 경제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필리핀의 평균 소득이 한국의 10분의 1 수준이다 보니 한국에서 번 돈을 고향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바야니 아니라고 하는데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걸 미덕으로 여기는 문화예요. 부산에 사는 김모 씨 55세는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아내가 매달 친정에 50만 원씩 보내요. 처음에는 부모님께 용돈 드리는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형제들 학비, 집 수리비까지 다 우리가 대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부담이 커요. 나이 차이도 상당합니다. 필리핀 여성과 결혼하는 한국 중년 남성들의 나이 차이는 보통 10살에서 20살 정도예요. 젊고 예쁜 아내를 둔다는 장점이 있지만 세대 차이로 인한 갈등도 있어요. 문화적 차이도 만만치 않아요. 필리핀은 가톨릭 국가라서 일요일마다 교회에 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한국 남편이 불교나 무종교라면 이 부분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또한 필리핀은 이혼이 법적으로 금지된 나라예요. 가톨릭의 영향 때문이죠. 그래서 결혼에 대해 굉장히 신중하고 진지하게 생각해요. 한국 남성들도 이런 점을 알고 결혼해야 해요. 음식 문화도 다릅니다. 필리핀 음식은 스페인과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독특해요. 달콤한 요리가 많고 밥과 함께 빵도 먹어요. 처음에는 신기하지만 매일 먹기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필리핀 여성들의 장점은 정말 많아요. 첫째, 영어를 잘해서 국제적인 감각이 있어요. 둘째, 아이들을 정말 잘 돌봐요. 가톨릭 문화의 영향으로 생명을 소중히 여기거든요. 셋째, 남편을 잘 내조해줘요. 가부장적인 문화에 익숙해서 남편을 존중하고 따라줘요. 서울에 사는 최모 씨 50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 덕분에 영어도 늘고 세계를 보는 시각도 넓어졌어요.
아이들도 영어를 자연스럽게 배우게 됐고요. 경제적 부담은 있지만 얻는 것도 많아요. 종교 문제는 상호 존중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아요. 남편은 아내가 교회 가는 걸 이해해주고 아내는 남편의 종교나 제사 문화를 받아들이는 식으로요. 중요한 건 결혼 전에 경제적인 부분을 충분히 대화하는 거예요. 친정 지원이 어느 정도인지, 언제까지 할 건지 미리 합의해 두는 게 좋아요. 필리핀 여성과의 결혼은 사랑이 진심이라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다만 경제적 준비와 문화적 이해가 필요하겠죠. 7. 러시아. 7번째로 만나볼 나라는 러시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이자 한국과는 정말 다른 문화를 가진 나라죠. 러시아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추운 날씨, 보드카, 그리고 금발의 파란 눈의 미녀들을 떠올리실 거예요. 실제로 러시아 여성들은 외모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아요. 러시아는 유럽 문화권입니다. 그래서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고 자기 의견을 분명하게 표현해요. 한국의 집단주의 문화와는 많이 다르죠. 서울에 사는 정모 씨 46세의 경험담을 들어보세요. 아내가 러시아 사람인데 처음에는 외모에 반해서 결혼했어요. 정말 예쁘거든요. 하지만 살다 보니 문화 차이가 생각보다 컸어요. 우리나라처럼 남편을 우선시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이 정말 뚜렷해요. 러시아 여성들은 화장을 정말 잘해요. 그리고 옷차림에도 신경을 많이 써요. 집안에서도 항상 멋있게 차려입고 있어서 한국 남성들은 처음에는 좋아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부담을 느끼기도 해요. 아내가 화장품비로 한 달에 30만 원씩 써요. 옷도 비싼 걸 사려고 하고요. 러시아에서는 여자가 예뻐야 한다는 압박이 있나 봐요. 저는 소박하게 살면 좋겠는데. 언어 문제도 있어요. 러시아어는 알파벳이 다르고 문법도 복잡해요. 게다가 러시아 여성들도 한국어를 배우는 게 쉽지 않아요.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오해가 생기기 쉽죠. 러시아 여성과 결혼하는 한국 남성들의 나이 차이는 다른 동남아 국가에 비해 적은 편이에요. 보통 5에서 10살 정도 차이가 나요. 주로 한국에서 일하는 러시아 여성이나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만나는 경우가 많아요. 러시아 문화의 특징 중 하나는 직설적이라는 점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돌려 말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하지만 러시아 사람들은 생각하는 걸 그대로 말해요. 이게 때로는 무례하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인천에 사는 김모 씨 48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가 당신 살쪘네. 옷이 별로네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해요. 처음에는 상처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악의는 없더라고요. 그냥 솔직하게 말하는 문화인 거죠. 종교적 차이도 있어요. 러시아는 정교회가 주류이고 한국은 불교나 기독교가 많잖아요. 이 부분에서 갈등이 생기기도 해요. 또한 러시아는 음주 문화가 발달되어 있어요. 보드카를 비롯해서 술을 자주 마시죠. 한국 남성들도 술을 좋아하긴 하지만 러시아식 음주 문화는 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러시아 여성들의 장점도 많아요. 첫째, 교육 수준이 높아요. 러시아는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대부분 대학을 졸업해요. 둘째, 독립적이에요.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남편에게만 의존하지 않아요. 셋째, 열정적이에요. 사랑할 때는 정말 뜨겁게 사랑해요. 대전에 사는 이모 씨 51세는 이렇게 말해요. 아내 덕분에 인생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틀에 박힌 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좀 더 자유롭고 열정적으로 살게 됐어요. 물론 가끔 부딪히기도 하지만 그것도 재미있어요. 러시아 여성과의 결혼에서 중요한 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외모에만 반해서 결혼하면 나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정말 특별한 부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8. 몽골. 8번째로 만나볼 나라는 몽골입니다. 우리의 북쪽 이웃이자 유목민의 후예들이 사는 나라죠. 몽골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넓은 초원 말을 타고 다니는 유목민, 게르몽골 전통 천막집 이런 것들을 떠올리실 거예요. 실제로 몽골은 아직도 유목 문화가 남아있는 나라예요. 몽골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직설적이고 소박하다는 점이에요. 유목민 문화의 영향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고 마음속에 있는 걸 그대로 표현해요.
울산에 사는 박모 씨 52세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아내가 몽골 사람인데 성격이 정말 시원시원해요. 마음에 없는 말은 절대 안 해요. 처음에는 너무 직설적이라서 당황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게 좋아요. 속마음을 숨기지 않으니까 신뢰가 가죠. 몽골과 한국은 역사적으로 인연이 깊어요. 고구려, 고려 시대부터 교류가 있었고 근현대에는 고려인들이 몽골로 이주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몽골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친근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언어적으로도 몽골어와 한국어는 같은 계통이라는 설이 있어요. 물론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문법 구조나 발음에서 비슷한 점들을 찾을 수 있어요. 몽골 여성들은 대체로 수능적이고 가족 중심적이에요. 유목민 문화에서는 가족의 단결이 생존과 직결되거든요. 그래서 남편과 시댁을 잘 받들어요. 대구에 사는 김모 씨 49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가 시어머니를 정말 잘 모셔요. 말도 잘 듣고 집안일도 열심히 하고요. 어머니께서 며느리를 정말 좋아하세요. 나이 차이는 경우에 따라 다른데 보통 5에서 15살 정도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몽골 여성들은 비교적 일찍 결혼하는 편이어서 한국 중년 남성과 나이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문화적으로는 한국과 비슷한 점이 많아요. 몽골도 유교의 영향을 받았거든요. 부모 공경, 가족 중시, 교육에 대한 관심. 이런 부분에서는 한국과 통하는 면이 있어요. 하지만 차이점도 있어요. 몽골은 불교 국가이고 특히 티베트 불교라 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한국의 불교와는 좀 다른 형태죠. 이 부분에서 종교적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음식 문화도 다릅니다. 몽골 음식은 주로 고기와 유제품 중심이에요. 양고기, 말고기도 먹고 말저주로 만든 수라이라고도 마셔요. 한국 음식에 비해 기름기가 많고 짠맛이 강해요. 경기도 수원에 사는 이모 씨 54세는 이런 경험담을 들려줍니다. 아내가 처음에 몽골 음식을 해줬는데 양고기 냄새가 너무 강해서 먹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적응됐고 오히려 별미라고 생각해요. 언어 문제는 있지만 몽골 여성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속도가 빠른 편이에요. 문법 구조가 비슷해서 그런 것 같아요. 또한 몽골에는 한류가 인기라서 한국 드라마나 케이팝을 통해 한국어를 접한 사람들이 많아요.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다른 동남아 국가에 비해 부담이 적은 편이에요. 몽골 여성들도 본국 가족을 도와야 하긴 하지만 그 정도가 심하지 않아요. 몽골 여성과의 결혼에서 가장 좋은 점은 한국 문화에 빠르게 적응한다는 거예요. 비슷한 문화적 배경 때문인지 한국의 가족 문화나 사회 시스템을 쉽게 받아들여요. 부산에 사는 최모 씨 50세는 이렇게 말해요. 아내가 몽골 사람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의외라고 해요. 워낙 한국 문화에 잘 적응해서 한국 사람 같거든요. 성격도 좋고 가정적이에요. 몽골 여성과의 결혼은 의외로 성공률이 높은 편이에요. 문화적 유사성과 수능적인 성격 때문인 것 같아요. 물론 개인차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한국 가정에 잘 적응하는 편이에요. 9. 캄보디아. 9번째로 만나볼 나라는 캄보디아입니다. 앙코르와트로 유명한 불교 국가죠. 캄보디아는 동남아시아의 대표적인 농업 국가예요. 국민의 7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불교가 국교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순박하고 마음씨가 착해요. 캄보디아 여성들의 가장 큰 특징은 정이 많다는 점이에요.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고 남편을 정성껏 내조해요. 창원에 사는 윤모 씨 56세의 이야기입니다. 아내가 캄보디아 사람인데 정말 마음씨가 고와요. 제가 힘들어하면 말없이 등을 주물러주고 맛있는 음식도 해줘요. 이런 정성을 어디서 또 받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도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 격차예요. 캄보디아의 평균 소득은 한국의 20분의 1 수준이거든요. 이런 경제적 차이 때문에 국제 결혼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나이 차이도 상당합니다. 캄보디아 여성과 결혼하는 한국 남성들의 나이 차이는 보통 15에서 25살 정도예요. 한국 남성은 50대, 캄보디아 여성은 20대 중반인 경우가 흔하죠. 이런 큰 나이 차이와 경제적 격차 때문에 처음에는 서로 적응하기가 어려워요.
캄보디아 여성 입장에서는 한국의 발달된 문명에 놀라고 한국 남성 입장에서는 아내의 순박함에 감동하기도 하지만 답답함을 느끼기도 해요. 언어 문제도 심각해요. 캄보디아어 크메르어는 한국어와 완전히 다른 계통이어서 배우기가 정말 어려워요. 캄보디아 여성들도 한국어를 익히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요. 광주에 사는 박모 씨 53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한 지 3년이 됐는데 아직도 의사소통이 힘들어요. 간단한 일상 대화는 되지만 복잡한 이야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오해가 생길 때가 많아요. 종교적 차이도 있어요. 캄보디아는 소승불교 테라와다 국가인데 한국의 대승불교와는 다른 형태예요. 절에 가는 방식이나 기도하는 방법이 달라서 처음에는 당황할 수 있어요. 음식 문화도 많이 달라요. 캄보디아 음식은 태국, 베트남과 비슷하게 향신료를 많이 써요. 특히 생선 소스 누엉맘을 즐겨 사용하는데 한국 사람들에게는 비린내가 날 수 있어요. 하지만 캄보디아 여성들의 장점도 분명해요. 첫째, 정말 착하고 순박해요. 거짓말을 잘 안 하고 마음이 따뜻해요. 둘째, 가정적이에요. 집안일을 열심히 하고 남편을 잘 내조해줘요. 셋째, 아이들을 잘 돌봐요. 모성애가 강하거든요. 울산에 사는 김모 씨 51세는 이렇게 말해요. 아내가 아이를 정말 잘 봐줘요. 24시간 내내 아이만 신경 쓰더라고요. 한국 엄마들보다 더 정성스럽게 키우는 것 같아요. 경제적 부담도 있어요. 캄보디아 여성들도 본국 가족을 도와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부모님 병원비, 형제들 학비 등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하죠. 이 때문에 갈등이 생기기도 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적응해가는 부부들이 많아요. 한국 남성은 아내의 순박함과 정성에 감동하고 캄보디아 여성은 한국의 발달된 문화와 남편의 성실함에 고마워해요. 대전에 사는 이모 씨 55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문화 차이 때문에 힘들었어요. 하지만 아내의 진실한 마음을 알게 되면서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은 정말 고마운 존재예요. 캄보디아 여성과의 결혼에서 중요한 건 인내심이에요. 경제적, 문화적, 언어적 차이를 극복하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하지만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분명히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10대만. 마지막으로 만나볼 나라는 대만입니다. 중국 문화권이면서도 독특한 매력을 가진 나라죠. 대만은 정말 특이한 위치에 있는 나라예요. 중국 문화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일본의 지배를 받았던 역사가 있고 현재는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했어요. 그래서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대만 사람들은 중국 본토 사람들과는 다른 성향을 보여요. 좀 더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죠.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란 영향으로 개인의 권리를 중시하고 자기 생각을 분명하게 표현해요. 서울에 사는 조모 씨 47세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아내가 대만 사람인데 처음에는 중국 사람과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전혀 달라요. 훨씬 자유롭고 개방적이에요. 한국 사람과도 잘 통하는 편이고요. 대만 여성과 결혼하는 한국 남성들의 나이 차이는 크지 않은 편이에요. 보통 5에서 10살 정도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대만도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발달한 나라라서 단순히 경제적 이유만으로 결혼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언어적으로는 중국어 북경관화를 쓰지만 대만 특유의 억양과 표현이 있어요. 또한 일상생활에서는 대만 어민남어도 많이 써요. 하지만 한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배우기에는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에요. 문화적으로는 한국과 비슷한 점이 많아요. 같은 유교 문화권이고 가족을 중시하는 가치관도 비슷하죠. 하지만 대만은 좀 더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있어요. 부산에 사는 김모 씨 50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가 시부모님을 잘 모시기는 하는데 중국이나 다른 동남아 여성들처럼 무조건 순종하지는 않아요. 자기 의견이 있으면 분명하게 말해요. 처음에는 당황했는데 지금은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음식 문화는 정말 다양해요. 대만은 중국 각지의 음식이 모여있는 곳이거든요. 게다가 일본 음식의 영향도 받았어요. 야시장 문화가 발달해서 길거리 음식도 풍부하고요. 하지만 한국 음식과는 조금 달라요.
대만 음식은 단맛이 강한 편이고 기름진 요리가 많아요. 처음에는 맛있다고 느끼지만 매일 먹기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종교적으로는 불교, 도교, 민간 신앙이 혼합된 형태예요. 한국의 불교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죠. 하지만 종교적 갈등이 심각하게 생기는 경우는 드물어요. 대만 여성들의 특징 중 하나는 교육 수준이 높다는 점이에요. 대만도 교육열이 높은 나라라서 대학 진학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지적인 대화가 가능하고 사회적 이슈에도 관심이 많아요. 경기도 안양에 사는 박모 씨 49세는 이렇게 말해요. 아내와 정치나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대화할 수 있어서 좋아요. 시각이 다를 때도 있지만 서로 배우는 게 많아요. 경제적인 면에서는 다른 동남아 국가에 비해 부담이 적어요. 대만도 어느 정도 경제가 발달한 나라라서 본국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 부담이 크지 않아요. 하지만 미묘한 갈등 요소들이 있어요. 대만과 중국의 정치적 관계, 그리고 한국과 중국의 관계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거든요. 이런 정치적 이슈들이 가정 내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또한 대만 여성들은 자기 주장이 강한 편이어서 전통적인 한국의 가부장적 문화와 충돌할 수 있어요. 한국 중년 남성들이 기대하는 순종적인 아내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죠. 대구에 사는 이모 씨 52세는 이런 경험담을 들려줍니다. 아내가 집안 결정을 할 때 꼭 자기 의견을 말해요. 처음에는 여자가 왜 이렇게 나서나 싶었는데 생각해보니 틀린 말은 아니더라고요. 지금은 서로 상의해서 결정해요. 생활 습관도 조금씩 달라요. 대만은 아열대 기후라서 늦게까지 활동하는 문화가 있어요. 야시장도 밤늦게까지 하고 사람들도 밤에 활동하는 걸 좋아해요. 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일찍 잠자리에 드는 문화죠. 하지만 대만 여성과의 결혼에는 분명한 장점들이 있어요. 첫째, 문화 적응이 빨라요. 같은 한자 문화권이라서 한국의 전통이나 관습을 이해하기 쉬워요. 둘째, 국제적 감각이 있어요. 대만은 작은 섬나라지만 국제 무역이 발달해서 세계를 보는 시각이 넓어요. 셋째, 현실적이면서도 낭만적이에요. 실용주의적이면서도 삶을 즐길 줄 알아요. 인천에 사는 최모 씨 48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 덕분에 대만을 자주 가게 됐는데 정말 살기 좋은 곳이에요. 사람들도 친절하고 음식도 맛있고요. 아내가 한국과 대만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자녀 교육에 대해서도 비교적 한국 아버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대만도 교육열이 높은 나라라서 아이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거든요. 하지만 한국처럼 지나치게 경쟁적이지는 않아요. 언어 교육에서도 장점이 있어요.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중국어를 배울 수 있거든요. 요즘같이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시대에는 중국어가 큰 자산이 될 수 있어요. 결혼 생활에서 중요한 건 서로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대만 여성들은 자기 일이나 취미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해요. 한국 남성들이 이런 점을 이해하고 존중해준다면 정말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대만 여성과의 결혼은 가깝고도 먼 나라라는 표현이 잘 어울려요. 문화적으로는 비슷하지만 생활 방식이나 가치관에서는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이런 차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만큼 얻는 것도 많은 결혼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한국의 중년 남성들이 가장 많이 결혼한 10개국 여성과의 문화 차이와 부부 생활의 현실을 솔직하게 살펴봤습니다. 베트남의 유교적 전통과 젊은 활력, 중국의 자부심과 현실적 사고, 태국의 밝은 성격과 경제적 기대, 미국의 개인주의와 평등의식, 일본의 섬세함과 거리감, 필리핀의 가톨릭 문화와 가족 사랑, 러시아의 아름다움과 직설적 화법, 몽골의 소박함과 수능성, 캄보디아의 순박함과 정 많은 마음, 그리고 대만의 개방성과 독립적 사고까지. 각각의 나라, 각각의 문화에는 분명히 장점과 어려움이 함께 존재합니다. 중요한 건 이런 차이점들을 미리 알고 이해하는 것이겠죠. 국제결혼은 단순히 외국인과의 결혼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가치관, 생활 방식을 가진 두 사람이 만나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에서 갈등도 있고 오해도 있고 때로는 상처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면 충분히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변을 보면 문화적 차이를 잘 극복하고 행복하게 사는 국제결혼 부부들이 많아요. 사랑에는 정말로 국경이 없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현실이에요. 그 현실을 잘 준비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접근한다면 국적이 다르다고 해서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국제결혼을 한 부부가 있으신가요? 그들의 이야기는 어떤가요? 오늘 이야기가 국제결혼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에게 또는 이미 국제결혼을 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결혼은 국적을 넘어선 두 사람의 약속이니까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말아요.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